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환이라고 하고요. 제 브로셔는 그 냄비 받침입니다. 거기 QR코드가 있고요. QR코드를 찍으시면 지금 이런 PPT 자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냄비 받침으로 쓰셔도 되는데요. 1월 달에는 1월에 걸맞는 학습 정보나 조언 같은 게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고요. 2월 달엔 2월 달. 그러니까 이게 동적 QR코드라고 해서 매번 바뀝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될 테니까요. 네이클로버 올해 좋은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한 달에 한 번쯤 QR코드 찍어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제 이력은 이렇고요. 예전에 학교에 있다가 학원으로 나와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됐나요? 이세돌과 알파도의 바둑 대결. 그때 전 세계 이슈가 됐었죠. 그때 알파고의 모기업, 알파벳,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주식을 샀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냈을 텐데, 솔직히 저도 이때는 바둑이라는 특수한 게임에서는 그래, AI가 인간을 앞설 수도 있지. 바둑이라는 게임에서는 당연히 인간이 질 수도 있다. 그냥 재밌는 이벤트다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딱 3년 됐죠. 챗 GPT가 나온 후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인간과 대화가 되고 맥락을 이해하고 며칠 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에 이어서 얘기를 해주네.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좀 AI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그때 오픈 AI의 대주주였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제가 생전 처음으로 주식을 투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챗GPT를 써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세상이 변했구나. 확실히 변했구나. 그리고 AI를 공부하면서 AI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도 알게 되고, 2023년, 2024년도에 번 모든 돈을 이 두 주식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여태까지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저는 이 AI를 공부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저 괌, 사이판, 하와이 두세 번씩 갔다 왔거든요. 항상 수능 끝나면 강사들 다 그거 가잖아요. 가족이랑 같이.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10시간 이상 날아가서 뭐 굳이 거기까지 가냐. 하와이만 가도 참 좋은데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근데 AI 공부하면서 도대체 미국은 어떤 나라길래 이런 인물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오늘날의 패권국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가려고 하는가. 직접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생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호텔 예약, 비행기 예약 계획 세워서 수능 주에 2주간 가서 며칠 전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깨달았던 여행인 것 같아요. 뭘 느꼈는지 좀 이따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수학만 연구하고 수학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와 미래를 향해 항상 레이더를 켜놓고 확신이 서는 의미 있는 일에는 남들보다 앞서서 과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남들이 서성일 때 전 재산은 아니죠. 번 돈, 집은 있으니까 번 돈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혼자, 와이프에게 참 감사한데 처자식을 두고 혼자 가서 2,000km를 운전하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산호세, 실리콘밸리, LA, 라스베가스, LA 해서 한 2,000km를 혼자 운전하며 다니면서 미국이 왜 이런 오늘날의 패권국이 되었는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걸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중학생 아들을 기르는 학부모로서 요즘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이 돼요. 저출산 고령화 AI. 도대체 내 아들은 나중에 뭘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아들에게 줄 아파트 한 채 있는 건 아닌데, 그 정도 돈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얘가 혼자 이 대한민국을 살아갈 것인가? 아마 많은 학생들도 또 어머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명문대학 전문직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시대는 진짜 확실히 끝났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저희 세대가 제가 01학번인데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그럼 잠깐만 여기서 다시 수학 얘기와 좀 결부를 시킬게요. 이번 수능 수학이 어땠는가? 네. 독해가 안 되면 변별력 4점. 이제 뭐 킬러란 말은 안 쓸게요. 어려운 4점짜리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능은요. 진짜 국어가 안 되면 수학도 좋은 성적을 받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 수학 문제인데 함수가 주어져요. 수열이 주어져요. 그걸 해석하지 못하면 빠르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겠죠. 조건 가, 나가 주어집니다. 그 조건이 내게 주는 의미가 뭐고 정보가 뭔지 해석이 안 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어 성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국어가 어려워서 수학까지 망쳤다라고 얘기하는데 멘붕이 와서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국어를 망칠 만큼 독해력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수학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었다가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국어에 비해 수학은 문제가 짧고 훨씬 더 수월하게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함수와 조건을 해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분 안에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계산량이 많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학원 선생님이 써준 손글씨 해설지 아시죠? 그걸 보고 눈으로 공부합니다. 지가 손으로 계산하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연습장에다 수학 문제 푸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어머님 자식들이 혹시 연습장에 수학 문제 풀고 있다? 성공할 겁니다. 그런 친구들 진짜 성공합니다. 그런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왜? 힘들거든요. 손글씨 보면 이렇게 푸는구나. 눈으로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문제도 스스로 계산을 끝까지 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실전에서 계산이 꼬이거나 실수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자기 손으로 끝까지 계산해서 답을 내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연습장에. 자, 이번에 또 특히 서너 개의 개념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유독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 단계 이거 하고 그 다음 단계 이거 해야 결국 답을 낼 수 있는, 이거 호흡이 길죠. 풀이가 길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평소에 이런 문제를 좀만 어려워도 그냥 선생님 강의 듣지 뭐, 해설지 보지 뭐, 그런 친구는 절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는 수능이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를 여러 번 고민해서 꼭 풀어내는 그런 도전 정신. 옛날에는 책이 정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석을 몇 번 씹어 먹는다,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너무 많아요. 뭐 컨텐츠도 많고 모의고사도 많고 교재도 많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다른 거. 그런 식으로는 절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다. 진짜 한 문제를 여러 번 고민하는 끈기와 도전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학원 강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공식이나 어떤 스킬들을 이용하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평가원이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공식이나 스킬, 쉽게 말해서 학원 강사들이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효과가 있는, 먹히는 그런 문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 개념에 맞게 차근차근 끝까지 자기 손으로 계산해서 풀어야만 풀리는 문제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학원빨 강사빨이 먹히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 저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평가원이 그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너는 학원 강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럼 이제 학원 강사가 해야 되는 일은 저는 이제 재정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훈련을 시켰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럼 학원 강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 학원을 이거 다니다가 안 되면 다른 학원, 다른 강사, 그렇게 학원만 바꿔가면서 똑같이 공부하면 결국 결과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질문 한번 할게요. 고2 때까지 뭐 교육청 모의고사 학력평가라고 하죠. 봤을 때 수학이 뭐 한 3등급밖에 안 나오던 친구가 고3 올라가서 6평에서
1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간혹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했길래 고2 때 3등급을 받다가 6월 평가원에서 1등급을 받았을까요? 어떤 친구가 그럴까요? 네. 고2 때까지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학원에서 검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수동적으로 공부하던 애가 어떤 계기, 나 한번 해봐야겠어. 뭐가 궁금해. 대학 가서 좀 더 공부하고 싶어. 뭔가 계기가 생겨서, 마음이 생겨서, 의지가 생겨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공부하게 된 경우, 그 경우는 뭐 어떤 학원을 보내도 100% 성적이 오르겠죠. 자,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와 지금 얘기를 다시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미국 여행에서 여러 가지 느꼈지만 가장 감동, 눈물을 흘릴 뻔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스베가스에서 LA로 가는 차로 한 4, 5시간 걸려요. 안 쉬고 가면 4시간인데 안 쉬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다 보면 모하비 사막이 있어요. 기아 자동차 중에 모하비 아시죠? 그 모하비 자동차가 이 모하비 사막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그 광활한 사막을 지날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평선을 봤습니다. 44살 처음으로 지평선을 봤습니다. 지평선 보신 적 있으세요? 해수면과 바다가 만나서 생기는 수평선은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니까. 대륙과 땅덩어리와 하늘이 만나서 생기는 지평선을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을 지금 이 서부에 정착한 미국인들의 조상들은 100몇십 년 전에 이 길을, 이 사막을 건너 저 지평선을 지나면 비옥한 땅이 나오지 않을까, 저걸 지나면 따뜻한 태평양 연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새로운 기회에 대한 믿음, 내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개척 정신으로 이 황량한 사막을 몇 날 며칠이고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도전한 사람이 비옥한 이 사막을 지나면요, 광활한 평야가 나오고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 사막을 지나 몇 시간 달렸는데 끝없이 펼쳐진 농작지가 나옵니다. 농경지가 나옵니다. 그걸 지나면 이제 LA가 나오고 해안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이 삭막한 사막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틀로는 솔직히 앞날이 밝지 않습니다. 새로운 판을 깔아야 됩니다. 새로운 판을 깐다는 건 결국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자가 수능 성적도 아까 말했던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결국 이 불확실한 AI 시대에 자신만의 판을, 자신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틀과 기존의 판에서는 쉽지가 않지만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본다면 이 기회는 다시 없을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재벌은 석유 재벌, 철강 재벌이었죠. 지금은 IT 재벌입니다. 다시 새로운 재벌이 나올 수도 있죠. 새로운 세상에. 만약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나도 석유를 캐야지 라고 했다면 지금의 IT 재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완전 새로운 판을 깔아야 됩니다. 새로운 판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지를 갖고 자신의 수능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고2 때와는 다른 확실한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변하죠. 이제 대학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제 끝난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결국 대학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건데요. 저는 오늘 수학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한 거 없습니다. 제 비전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재수해서 대학 갔거든요. 강대에서 재수해서 지금 강대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때 강대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국어 선생님은 국어 가르쳤겠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 가르쳤겠죠. 근데 어느 한 선생님이 그때 애플이란 2000년도였어요. 애플이란 게 우리나라에 애플이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 있잖아. 애플이란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삼보 컴퓨터 아시죠? 삼보 컴퓨터가 인기 있을 때 애플에서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만드는데 그 디자인 진짜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예쁘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나는 그때는 애플 사과? 그게 뭔데? 뭐 이랬죠. 근데 대학 갔는데 2002년도인가 아이팟 MP3 플레이어가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아 맞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회사 애플에서 나온 게 이거구나. 그 한 번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얘기가 나중에 대학 가서는 애플이란 기업을 좀 더 공부해 봐야겠다.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수학교육과였지만 만약에 난 그때 당시에 미국 가봐야지. 미국이 어떤 나라길래.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그때 가봤다면 수학교육과의 길을 버리고 애플에 취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수동적으로 학원만 다니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뭔가 영감, 흥미 유발, 동기부여, 목적의식 이게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틀리는 걸 요즘 아이들이 틀리는 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틀리는 걸 시도하려고 잘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틀려도 좋다. 중간까지만 이러고 가자. 도전하는 정신. 학교에서 안정적인 학교를 버리고 학원으로 나왔고요. 편안한 하와이보다는 거친 사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강사는 학생이 매 차시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를 퀴즈도 보고 관리하고 내신 대비 기간 때 학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결국 학부모 학생과 강사는 하나다라는 것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뭐 다른 건 다 잊어도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대학이니까 성적을 눈에 띄게 올리고 싶으면 학원과 강사를 누굴 보낼까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설명회 하면서 이런 데 가장 초점을 맞춰서 오늘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